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곳 바로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의 경제 정책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들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 굿모닝 초대석은 경기도 경제를 말하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 자리하셨습니다. 부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영인 부지사입니다. 예, 우선 우리 굿모닝 OBS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전에 경기도에 15년 전에 민주당 대표위원도 하고 그래서 친정에 돌아온 기분이고요. 예, 국회의원도 거치고 그래서 이전에는 의원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제 집행부가 되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양 측면을 이해하지만 이제는 집행부로서의 이제 책임감을 갖고 우리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질의 향상 또 행복 이걸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려고 합니다. 예. 많이 좀 잘 봐주십시오. 네, 아유 부지사님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우리 스튜디오에 직접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 OBS 라디오 개국 이후에 제 기억으로는 이 경기도청에서 이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분들 중에서 제일 직급이 높으신 분이 나오신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부지사님 그 출연을 계기로 우리 예. 김동연 지사님도 한번 예. 오시도록 좀 노력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한번 하시죠. 예. 예. 그럼 부지사님 오늘 이제 부지사님 얘기 좀 많이 좀 듣고 싶은데요. 앞서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과거에 이제 국회에서의 어떤 입법 활동 그리고 지금 이제 지자체 고위 공무원으로서 일하시는 거 정말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정치인에서 뭔가 경기도 경제부지사로 변신한 그간 소회 예. 요거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2008년부터 경기도의원 경험이 있었고요. 당시에 또 다수당 여소야대 76명의 민주당 대표원을 경험을 했다가 이제 국회로 이후에 진출해 가지고 활동하고 작년 11월에 이제 경제부지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출직과 어떤 집행부의 어떤 이런 차이를 이제 저도 몸소 느끼고 있는데요. 일단 의원은 가장 본연의 임무가 집행부의 견제다 보니까 비판도 많이 하게 예.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또 입법을 해야 되니까 대안을 마련하는 이런 것인데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준비하는데 몇 달도 걸리고 몇 년도 걸리고. 예. 근데 이제 집행부로 와서 보니까 어떤 판단을 결정해서 집행하면 그 성과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속하게 확인된다라는 예. 측면에서 그런 이제 보람도 느끼고 또 그만큼 책임감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을 경험하고 집행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예. 항상 그 의원들의 입장도 생각하면서 이것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이제 제가 작년 11월 4일 날 왔는데 아시다시피 12월에 이제 계엄이 발생이 됐고 또 올 4월에 이제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선 전에는 이제 저희들도 그 국가 집행부하고 지방 정부가 약간 서로 대립적 측면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탈탄소 재생 에너지 정책 이런 예. 부분들이 좀 입장이 다르고 또 우리가 그 민생 정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지역 화폐 그렇죠. 이게 이제 국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었거든요. 예.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 다시 좀 원활한 협력 관계가 되니까 좀 또 새로운 변화도 지금 느끼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제 부지사님은 지금 뭐 임기 부지사님으로서 경제부지사로서 뭐 8개월이라고 합니다만 뭐 엄밀히 따지면 두 번째 임기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뭐 일의 연속성 이런 거는 뭐 큰 문제는 없으시죠? 네. 그 제가 보니까 최초로 부지사 2번 임명장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요? 근데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는 다 아시다시피 뭐 김동연 지사가 예. 이번 대선에 출마도 하셨고 예, 그래서 4월 5월 달은 제가 같이 또 가서 돕느냐고 예. 잠시 멈췄다가 이제 6월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큰 일의 연속 선상은
뭐 지사님하고 같이 해 나가는 거니까 예.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앞서 이제 부지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떤 중앙 정부와의 어떤 관계 설정 이런 게 이제 지자체의 어떤 성패가 좀 중요한 어떤 네. 역할로 좀 보여지는데 그 말씀하셨듯이 지역 화폐 지원, 뭐 재생에너지 정책, 그리고 최근에 뭐 특별재난 지역 지정 촉구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협조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재난 지역 촉구해가지고 가평이 재난 지역으로 선정이 됐고 예. 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전국을 관할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다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포천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들은 경기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재난 지원 지역으로 이렇게 스스로 설정을 해서 예. 일정 정도 혜택을 비슷하게 누릴 수 있게 그런 보완 정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부지사님 이제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아니 근데 진짜로 이 국회의원 오래 하고 이제 정치 생활 오래 하시다가 예. 이렇게 정무직 그 고위 공직자가 되면 느낌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들 좀 대하는 것도 다를 것 같고 어떻습니까 좀? 네, 아무래도 뭐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제 그 지위도 있고 당시에 이제 책임이 있는데 집행부로 와서 보니까 또 더 좀 겸손해지는 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의원일 때도 조심했지만 이제 집행부는 책임성이 그만큼 강하고 또 우리 경기도에서 우리 도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또 역할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귀 담아 들어야 되고 또 그쪽에 요구에 잘 맞춰야 되니까 우리 도의원님들 잘 모셔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우리 경기도청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 부지사님께 아주 고위공직자분 오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최상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경기도민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가장 최우선으로 좀 삼으시고 그렇게 그 시정을 그 운영하시는 걸로 도정을 운영하시는 걸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또 이제 본격적인 얘기하기 전에 방금 그러셨잖아요. 우리 부지사님께서 이게 뭐 어떤 많은 얘기들을 좀 귀담아 좀 듣겠다. 뭐 그런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아니 그 저희 프로그램에 많은 도의원분들이 좀 나오시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뭐 국민의힘 쪽에 도의원분들 나오시면 항상 하시는 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서 뭔가 좀 소통력이 조금 부족하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세요. 아, 그런 얘기도 했어요. 여기 좀 해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오해하게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김동연 지사님은 뭐 오랫동안 물론 이제 그 공직자로 공무원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 그래도 상당히 듣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편이고요. 단지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 최고 위에서 또 집행을 하는 역할을 하다 보면 도의원님들의 많은 요구에 다 이렇게 대응해가지고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특히 이제 작년하고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전국이 요동치고 또 그 속에서 또 본인 스스로 대선에 출마하는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좀 의원님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잘 복원하려고 최근에 대표단하고 여야 대표단하고 호프타임도 갖고 또 최근에 해서 이제 곧 여야정 협의회도 정상 가동되고 또 최근에는 뭐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행사하면 뭐 영상 축사라도 막 보내고 그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제 불통이라는 얘기 뭐 그런 나오지 않도록 좀 많은 좀 귀gl여서 그건 절대 오해입니다. 불통은 아니고 좀 부족했지만 부족했다는 거 노력하고 계시다 이 정도 표현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굿모닝 초대석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님 모시고 경기도 운영과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이 국회의원 시절에는 이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복지정책 전문가로 널리 이제 국민들이 잘 알게 됐는데 지금은 이제 경제부지사로 계시면서 경기도 경제를 총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두 역할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원 시절에는 비판과 이제 대안 제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떤 집행부에게 이제 촉구하고 뭔가를 주문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었고 어떤 실행의 주체는 아니었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은 이러한 것들을
책임을 갖고 예. 집행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무한한 그런 어떤 자기 소명 의식들을 좀 더 느끼게 되고요. 예. 제가 복지를 이제 하게 된 건 사실 제가 이전에 경기도의원 민주당 대표일 때 무상급식이 우리 경기도에서 초중고 초중 무상급식이 그때 실현됐는데 예. 김상곤 교육감하고 제가 민주당 대표로 이걸 주체가 돼서 최초로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상급식을 계기로 제가 우리나라의 보편적 복지 왜 복지가 특정하게 어려운 사람들에만 주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게 전체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가 예. 이걸 고민하면서 제가 그때부터 그 공부를 관심이 많으셨군요. 계속해서 이 북유럽 복지국가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어떤 비전을 예. 갖게 됐고 그래서 그걸 국회에 가서도 실현시키려고 책도 내고 그래서 보건복지를 제가 소신껏 간 거고요. 예. 지금 제가 이제 경제학은 또 석사도 하고 계속 동시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야인데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복지와 성장 또는 복지와 경제는 선순환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복지를 통해서 그 우리 사회적 안전망, 고용보험이라든지 또는 취약층에 대한 보호라든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잘 하는 거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노동 유연화를 통해서 뭐 해고가 된다든지 할 때 사회가 그걸 뒷받침해 줘야 그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회적 안전망이 그 기업의 경쟁력을 가져오고 기업의 경쟁력이 성장을 가져오고 이 성장의 또 열매가 우리 복지 정책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선순환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경제부지사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복지하고 다 연관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 중장년 정책으로 베이비 부모 지금 인턴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행하는 거 예.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뭐 우리가 4.5일제 이런 것들도 당장은 노동에 있어서 뭐 근로 시간을 줄이는 거지만 그 이면에는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해서 육아의 환경을 좋게 만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생 대비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복지와 이 경제가 다 이렇게 연결돼 있죠. 예, 그래서 예. 오히려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보건복지위원회 경험이 오히려 이 경제 정책을 좀 더 풍부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값진 경험을 많이 하셨네요. 정치 생활을 하시면서. 네네. 예. 그럼 부지사님 이제 앞으로 이제 그 김동연 지사와 같이 이제 도정을 이끄실 시기도 이제 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네네. 그럼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방금 말씀하신 그런 일련의 것들 그런 거 포함해서 좀 이 건물은 좀 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일단 뭐 1년이지만 좀 마무리다라는 것보다는 우리 예. 김동연 지사도 그 표현하십니다. 마무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된다.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그 AI 반도체 기후 테크 즉 기후 기술 산업 예. 이 세 가지 분야가 지금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 이 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특히 청년 스타트업 청년 그 중소벤처 기업들을 잘 양성하고 이들이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거. 이거는 보니까 그 글로벌 혁신 기업들, 세계적 기업들하고 연결시켜주고 또 상호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일시적인 어떤 보조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여러 가지 그 자극을 받고 정보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그 하계 다보스 제가 중국에도 좀 잠깐 다녀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경기도에서 그런 스타트업들을 양성해서 진짜 유니콘 기업, 즉 뭐 10조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몇 개 만들어내는 게 저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정책과 경제 정책이 결합되는 중장년
청년과 노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가 사회복지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입니다. 상대적 빈곤도 높고 그래서 이제 일자리, 그다음에 사회보장의 여러 소득 체계, 예. 그리고 또 돌봄 경제 내에서 이런 어떤 간병 국가 간병제라든지 예. 이제 이러한 것들을 좀 더 강화해서 취약한 분야를 좀 더 경기도가 예. 선도해서 일정 정도 이것을 강화해서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예. 역할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아, 예. 저희 지금 굿모닝 초대석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님 모시고 이 경기도 운영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부지사님, 그 최근에 그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를 건의하셨더라고요. 네. 요거 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번에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각 광역 단체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현안들을 좀 같이 얘기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가서 보고를 했는데요. 예. 일단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분야로 우리가 반도체, 기후경제, 그다음에 AI를 꼽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거의 한국 반도체 산업의 70%가 넘는 부분들이 우리 용인을 중심으로 해서 뭐 평택과 성남 이런 쪽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 또 AI도 그렇고 또 기후경제, 기후테크 산업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이것을 강화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용인, 평택, 화성, 이천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좀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저희들이 애로를 겪는 거는 뭐냐면 전국의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런 과제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제약하는 게 많아요. 여러 가지 규제가. 그런데 역차별 논란이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딜레마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인위적으로 이 반도체가 경기도에 집중되는 거는 여러 가지 인력의 측면이라든지 예. 여러 R&D 환경 또 주변의 인프라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몰리는데 예. 이 부분을 억지로 규제하면 국가 경쟁력을 상실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또 국가 경쟁력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너무 인위적인 규제는 좀 탈피해야 된다 이런 예. 측면이 있고요. 또 대신 이제 우리가 경기도 내에서 어떤 남북의 격차가 또 있으니까 뭐 가평이라든가 포천 중심으로 이런 데는 또 전라도나 경상도에 그런 어려운 지역에 버금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이걸 균형을 좀 맞추려고 하고요. 그래서 일단 이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도 반도체 특구를 통해서 이 규제나 제약되는 요소들을 빨리 좀 탈피해 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좀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 예. 국가로.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기후테크 클러스터도 요즘 굉장히 각광받는 산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너무 규제와 제한으로 발전의 사각지대로 많이 있는데 이것을 오히려 우리가 북부 지역으로 이 북부 지역은 이제 토지도 저렴하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유유부지나 탄탄한 기반 인프라를 통해서 전략 산업을 좀 육성해 가지고 이 북부 지역을 평화 경제 특구로 이렇게 좀 만드는 게 어떤가 해서 기후 에너지 융합 중심의 클러스터를 지금 조성하는 것을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AI 선도 산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특구 지정을 요구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는 AI 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선도적으로 이 부분들을 좀 확산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균형 발전 속에서도 이 경기도의 이 3대 산업에 대해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부지사님, 뭐 경기도가 하면 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실제로 경기도가 먼저 제안하거나 시작을 해서 이 중앙 정부가 받은 뭐 그런 예. 사례들이 많이 있죠. 예, 한번 있습니다.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공약으로 뭐 대선에서 김동연 지사 스스로 공약으로 만든 것도 있고 또 경기도에서 정책으로 쭉 추진한 사업들이 있는데 몇 가지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소상공인 힘내고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평상시 경영이 어려운 그 소상공인들에게 약 한 500만 원 정도의 경영 긴급 자금을 줘서 이 카드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거하고 대출하고 다른 거는 이제 이자라든지 예. 뭐 이런 보증료 이런 거 없이 예, 연회비도 없더라고요. 예, 연회비도 예.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6개월 정도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은 뭐 한 150억 세웠고 한 1,000억 정도가 가동이 돼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바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번 달 그 14일부터 똑같은 거를 출시합니다. 예. 이건 완전 이제 경기도 정책을 벤치마킹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은 굉장히 보람이 있죠. 왜냐하면 저희들의 역할이 뭐 선도적으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예. 이렇게 성과를 내가지고 확산시키는 거니까 이 확산을 이제 정부가 예.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4.5일제 요것도 그 실제 뭐 금요일 반나절을 쉴 수 있게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매일 1시간씩을 하게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기업들을 지금 실험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 이런 거는 아마 생산 능률을 향상시키고 또 그 육아 환경을 좀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후보험. 지금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본인이 기후보험에 들어져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제가 들어져 있었어요. 네. 우리 경기도민은 모두가 지금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래요? 경기도에 의해서 이걸 모르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요즘 폭염에 갑자기 뭐 쓰러진다든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그 온열 환자나 이제 냉방 환자가 되잖아요. 예. 그럼 진료비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이거 반드시 오늘 방송을 통해서 그렇군요. 우리 도민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셔야 되겠네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그 입원하면은 또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더 지원해 주는데 요런 지금 요 제도도 지금 정부에서 예. 곧 실현시키려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러한 것들이 좀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좀 더 보람을 느끼면서 예. 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제 부지사님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요 얘기는 좀 듣고 싶어요. 이 민생 안정 정책 중에서 네. 이 좀 대표적인 거, 요 아까 말씀하신 이 소상공인 힘내고 카드 네. 말고도 뭔가 네. 좀 그 특별한 것들 이 통큰 세일 요거 빼놓을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것도 많이들 정말 좋다 막 이런 말씀 많으시더라고요. 말 그대로 아주 세일을 하는데 아주 예. 통 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는 저희들이 40억을 배정했다가 너무 현장의 반응이 좋아가지고 지금 100억을 늘려서 하는데요. 말하자면 그 소상공인들은 이제 그 세일을 하면 원래 받는 매출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원가로 바꿔서도 세일 효과를 내는데 요거를 이제 페이백이라고 그래서 이제 현금을 그 소비자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예. 일정 비율을. 그러니까 현금 보상이죠. 그래서 요것을 하면 소비자들에게는 어떤 물가가 낮춰지는 예. 효과가 있고 소상공인들은 또 온전한 매상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거라든지 또 배달에 과 관련된 우리가 이제 배달 특급 뭐 땡겨요 먹개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그 배달 비용을 좀 줄이고 우리가 예. 지원을 해서 이러한 것들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부시장님하고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가고 한 1분여 남았습니다. 예. 우리 굿모닝 오피스 청취자 그리고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어요. 네.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1년이 남았다고 하는데 항상 새롭게 한다는 마음으로 그동안의 정책의 성과를 좀 더 성숙시키는 이런 것과 또 새로운 어떤 도민들에게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어떤 씨앗을 남길 수 있는 몇 가지를 또 새롭게 또 제안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당면 과제인 이제 민생 회복이 있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두 개의 축으로 해서 저희들이 좀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경기도가 테스트베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먼저 앞서서 선제적으로 어떤 그 경제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가지고 거기서 새로운 정책을 내고 이것을 두 번째로 성과를 내고 그리고 이것을 정부와 협력해서 확대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예.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부지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